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김동석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시즌. 이건 주말이랑 겹쳐가지고 반가워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마 좀 서운하다. 이거 주중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선물 주고 받아야 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선물 주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좀 올랐습니다. 2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1% 오른 1867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500선을 지켰습니다. 502로 장을 마쳤습니다. 뭐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상당 부분 올랐고 장 중반까지 잘 지켜내는 듯 하더니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금 흘러내리고 마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증시 뭐 이번 한 주 마감을 하면서 오름세로 맞춰가지고 기분은 좋네요. 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전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013-3366-0110으로 지금부터 좀 바로 빨리 문자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오늘 중으로 상담을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해봐야 될 텐데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또 눈길이 쏠렸습니까? 네, 첫 번째로 HMC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LG상사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문제 없다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발간이 됐는데요. LG상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구의 실적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첫 번째로 칠레펠 유정 광구의 경우 현재 하루 생산량 9,000배럴인데 매년 증산해 2017년까지는 하루 생산량 27,000배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지분은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20%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에는 연간 대략 18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현재는 연간 약 50억에서 6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주 엔샴의 석탄 광구 지분율을 15%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홍수 피해로 조업 차질이 발생하면서 대략 한 26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4분기에는 이제 정상 가동돼 약 30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돼 연간 기준 4억 원 전후의 순이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적어도 한 12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 NPP 석탄 광굴은 올해 연간 240만 톤에서 내년에는 15% 증가한 300만 톤으로 확대 생산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동 광고에서의 수익은 올해 340억 원에서 내년 400억 원으로 증액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로 중국은 올해 9월부터 상업 생산되는 상업선이 연간 생산량 300만 톤 수준이고 내년에 500만 톤 수준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대략 올해의 수익은 15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 250억 원대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카자흐스탄의 ADA 원유 광구인데요. 내년 하반기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이고 당초 예상됐던 매장량이 3천만 배럴에서 약 4천만 배럴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내년과 후년의 수익을 각각 47억 원과 81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이익과 손실이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일회성 손실은 두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자흐스탄의 블랙 8강구 탐사 실패로 대략 약 300에서 350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두 번째로 상용차 사업을 정리한 결과 재고자산 처분 손실이 한 5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이익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일회성 이익은 GS 리테일 보유 지분 20%를 구주 매출에 약 3,003억 원 정도의 현금이 유입됐습니다. 동시에 처분 이익이 474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회성 손실을 반영하고도 대략 74억 원 정도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하게 됐다는 점, 그래서 손실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상사는 현재 종합상사 중에 가장 많은 자원개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1, 2년 내에 현재의 구도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석탄, 구리 등 광물 자원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금융 그리고 관리 능력은 동사의 강점일 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배가시켜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존 무역 및 자원개발 산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광물 자원 위주의 신규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지분 및 합작 투자 형태로 투자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투자자들은 그 열매를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대략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는 3,500억에서 약 4천억 원 정도 집행될 것이고 향후 3, 4년간 매년 3, 4천억 원대의 투자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주요 지역은 역시 인도네시아와 호주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LG상사의 업황 모멘텀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자원개발 사업에서의 계속적으로 수익화될 수 있는 광고가 많다는 점에서 LG상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목표가는 7만 5천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증권에서 대덕전자에 관련된 레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4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대덕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3분기 대비 6.5% 증가한 1,784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전 전망에서는 3분기 대비 매출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반도체 사업부와 MLB 매출이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분기 매출액은 3분기 매출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사업부 매출액은 3분기 대비 12.9%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모듈은 PC 업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SSD 물량이 증가에 따라서 D램 모듈보다 SSD 모듈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3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패키지는 3분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세트 제품의 업황이 3분기에 개선되었기 때문인데요. 4분기 패키지 생산 라인의 가동률은 70%대로 추정됩니다. 통신사업부 매출액은 3분기 대비 약 2%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전 전망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수준입니다. 회사의 생산품인 HDI와 MLB 모두 예상에 비해서 개선될 전망입니다. HDI는 LTE 모델이 증가하면서 평균 가격이 개선되고 있지만 4분기 재고 조정 영향으로 3분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LB는 4G 관련 장비 수요 증가로 3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전 전망치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179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에 발생할 성과금가 그리고 ERP 관련 비용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10%대의 영업이익률이 전망이 됩니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부분 매출이 증가하고 MLB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 10%대 영업이익률의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덕전자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덕전자의 2012년 매출액은 2011년 대비 13.1% 증가한 7,328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 증가는 모바일 관련 부품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모바일 관련 CSP 매출액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바일 업황 개선으로 UT CSP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2012년에는 SIP 관련 매출도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2년 하반기에 FC CSP 공급 거래선 확보에 따른 실적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요. 이로 인해 2012년 패키지 라인의 가동률은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통신사업부 HDI, MLB 그리고 LTE 관련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는 대덕전자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HMC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JNK 히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플랜트 발주 증가로 수주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JNK 히터는 국내 유일 산업용 가연료 설비 업체입니다. JNK 히터는 대림 엔지니어링의 필터 히터 부분에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의 핵심 설비인 산업용 가연료 사업을 1986년부터 시작한 이후 1998년에 독립하여 설립되었었는데요. 이는 국내 유일의 산업용 가연료 설비 업체임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흥국가 위주로 석유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인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이 2015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로 석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 석유 전망 보고서를 통하여 2015년 세계 석유 수요를 하루에 9,290만 배럴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유럽의 위기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은 신흥국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JNK 히터에 대한 수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였고요. 2012년에도 우호적인 환경으로 수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의 전방 사업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인해 2012년 수주도 활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EPC 회사들의 전체 해외 수주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관련 수주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같은 걸 볼 때 석유화학 관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망이 좋다 그랬을 경우 플랜트 발주 증가로 수주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JNK 히터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설명드린 JNK 히터 그리고 대덕전자, LG상사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까지 또 그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신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서울경제TV의 윤영식 전문가님, 서울경제TV의 장규철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어느 동네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여기 안산이에요. 안산에서 주셨고요. 예. 여기 서울도 날씨가 꽤나 쌀쌀한데 안산도 뭐 마찬가지겠죠? 네. 아,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죽겠습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몸살 감기 때문에. 예. 자, 어때 갖고 계신 종목은 어때 괜찮으십니까? 아, 제가요, 네. 그 우리들 생명과학을, 예. 759원에 샀는데요. 네. 사자마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자마자 언제 사셨는데요? 어제예요. 어제. 오늘 742원에 끝나 17원 빠졌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17원 아니, 이면은 근데 한 2%? 이거 처음에 네. 그 500원대에 제가 이제 샀다가 네. 그냥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확 올라버리는 거예요. 팔고 나니까 거의 한 9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네, 그래서 화가 나요. 그때 아마 최고점 아마 990원 1000원 전까지 갔었으니까 한 2배 정도 이익 날 수 있는 걸 눈앞에서 놓쳐가지고 그냥 열불이 나셨군요, 그때. 네. 네. 남의 일처럼 속상하네요. 어휴. 예. 근데 이번에 사자마자 지금 어쨌거나 17원이 빠졌으면은 750원에 사셨다고 치면 2% 정도 지금 내린 셈인데, 예. 뭐 급락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어쨌거나 지금 살짝 좀 빠져 있어가지고, 좀 긴가민가 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장기로 가져가고 싶어서 사긴 샀는데 장기, 예.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장기로 갖고 간다 하면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1000원 선까지 거의 가까이 올랐던 그게 자꾸 눈에 밟히셔가지고 갖고 가다 보면 그래도 한 1000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뭐 1000원 선을 돌파하면 더 좋을 테고 한 전고점 정도까지 상승이 과연 가능할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답을 드리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윤영수 전문가님께 우리들 생명과 과연 어떤 기업이고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또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 만한 좋은 기업인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려 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동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근거는 없고 회사 내용은 우리가 이제 회사 내용을 볼 때 뭐 저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기본 폼이 펀더멘탈을 따지게 되는데 동사는 우리들 병원을 운영하고 거기다 의료기기를 납품하게 되는 그런 회사인데 뭐 가지고 있는 자본을 다 까먹고 자본 잠식 상태로 지금 들어갈 정도로 빚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재무 구조는 엉망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이제 역삼동 소재 4억을 350억에 팔아서 그 빚을 처리하는 걸로 일단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뭐 계속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메꾸기 전에는 회사가 실적이 따라붙고 좋지 않으면 뭐 펀더멘탈 측면으로 보면 아주 엉망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식은 근데 뭐 펀더멘탈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동사는 여기 뭐 최대 주주가 과거에 노무현 정권의 뭐 자금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런 뭐 이야기로 바닥에서 자꾸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되니까 입에 거론하긴 좀 뭐 합니다만은 뭐 선거와 가까운 부분으로 해서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흐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유로 더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요. 동사의 차트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바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매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매집한 부분이 빠져나가면 다시 빠지게 되는 건데 매집을 하고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갭 상승했던 부분이 항상 최대 저항 라인이 되는데 이전에 갭 하락했고 또 그 부분을 갭 상승해서 뛰어넘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부분을 간당간당 깰락말락하는 상태가 지금 742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서 아래로 좀 더 빠지게 되면은 뭐 비중 뭐 40% 갖고 계신데요. 이 세상 없어도 다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742원에서 730원 사이 구간을 하향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팔아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깨지 않고 뭐 여차저차 분위기가 연말이고 내년이 선거가 있고 그래서 혹시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만 안 깬다고 한다면요. 목표가액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위험이 있는 만큼 짧게 잡을 게 아니죠. 뭐 1,000원까지 목표를 잡는다 이거보다는 1,000원 이상 갈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1,500원까지 흔히 말하는 대박을 꿈꿔 보시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말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손절 라인이요. 깨게 되면
저랑 꼭 약속하십시오. 반드시 치우셔야 될 것입니다. 예. 네. 자, 일단은 뭐 기업 자체로만 놓고 볼 때면 자본 잠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저 같으면 이게 좀 눈길 주기가 좀 힘든 기업인 것 같은데 또 좀 워낙 그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그 상식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통용되는 어떤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과는 상관없이 심리적인 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망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그런 분명한 테마성의 그런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현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케이스별로 나눠서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 특히 손절 부분에 관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도 반드시 함께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온 종목들 풀어볼 텐데요. GKL이 첫 번째 종목입니다. 18,000원에 40%를 사셨다고 합니다. 네, GKL 말씀드리겠습니다. GKL은 그 한국관광공사가 그 대주주로 있는 그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한 실적이 꾸준하게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더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방문이 그 많아지면서 이런 그 관련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그 지난 8월에 25,000원까지 최고점을 기록했던 그 주가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인 18,000원 부근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아주 잘 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다만 많이 올랐던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소 시간이 요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그 2만 원 정도까지의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점 지지라인은 최근의 저점이었던 불가항력적으로 급하게 빠졌던 이런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가격 이전에 빠졌던 가격이 17,000원입니다. 그래서 17,000원을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17,000원에 지지한다면 2만 원 정도까지 박스권 매매로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시간이 좀 더 지나간다면 전고점까지도 25,000원까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그 큰 흐름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볼 때 장기적으로는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보유. 자, 이 종목은 어떨까요? 인포피아인데요. 21,550원에 40%입니다. 네, ULS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라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가 혈당 측정기라든가 여러 가지 진단 바이오 센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ULS 케어 산업이라는 부분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발달이 될 거고요. 그 부분에 가장 수혜를 보고 핵심 종목이 됩니다. 회사 내용은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 빚도 별로 없고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해서 오버슈팅 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아직은 한참 더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라인이요. 일단 주봉을 잠깐 보시면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만들어놨던 그런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돌파하는 부분이 주봉상 하나의 양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일봉으로 바꿔보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라인이 대략 19,700~800원 이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공중으로 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절대적인 저항 라인을 통과를 하면 아무래도 두꺼운 벽을 뚫었으니까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을 우리가 통상 눌림목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눌림목 조정에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요. 일단 비중이 21,500원에 40%를 넣으셨기 때문에 비중은 좀 잘못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눌림목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40%를 넣어놨기 때문에 현재 패턴이라면 시장이 확실히 바이오 쪽이 좋거나 그렇지 아니한다면 동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만 원 전후까지 조정을 더 받고 그리고 나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 부분은 안 깰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비중을 좀 작게 갖고 있으면은 내려오는 부분에서 2만 원 살짝 깨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를 바라면 목표 가격은 27,000~28,000원 이렇게 잡아도 되는 종목인데 여기서 너무 많이 비중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지금 21,800원인데 매수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버텨주시고요. 매수 가격 21,500원을 깨게 될 경우에는 작전상 절반만 줄여주셨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만 원을 살짝 깨거나 2만 원 전후가 되면 그 물량을 다시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면 동사는 충분히 승부를 걸고요. 26,000원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오성 LST입니다. 13,350원에 15%를 보유하십니다.
네, 오성 LS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 LST는 그 반도체라든가 LCD 그 생산을 위한 그 장비를 그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특히 자회사인 그 한국실리콘이 그 폴리시콘을 생산해서 태양광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태양광 관련 주들이 큰 폭으로 그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력을 짜보겠습니다. 오성 LST는 지난해 그 한국실리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만 원대까지 빠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가의 위치로 본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인 뭐 13,300원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하신 가격에서 다소 밀려서 지금 현재 2,000원 정도 밀려 있는데요. 바닥을 짜는 작업이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때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시는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수하신 가격 부분이 14,000원, 13,300원에서 14,000원 정도인데 그 부분이 최근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본격적인 그 상승 전환이 된다고 볼 때 그 박스권인 15,000원 부분에서 일단 매도로 고점에서 15,000원에서 일단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점 라인은 10,000원 정도니까 이 10,000원을 깨지 않을 때만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시고요. 15,000원을 돌파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0116번님께서 저더러 이제 감기 드셨나 보다고 이제 몸조리 좀 잘하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염려해 주셨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도 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뻘쭘하네요. 예, 우리 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내일 성탄절 이브고 또 모레 성탄절이니까요. 모처럼 가족들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부터 갖는 궁금증인데 그 성탄절 이브는 연인들하고 보내야 되는지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랑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전 연인이 없어서 가족과 그러니까 보내겠습니다. 젊은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연인이죠. 뭐 연인. 가족은 우리 무슨- 장규철 의원님께서는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인. 그럼 부모님이 좀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그날 하루는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루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항상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보내는데 그럼 그때 연인들은 어디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도 들고 하여튼 뭐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항상 옆에 계신 것도 또 아닌데. 예, 자, 다음은 KT를 보겠습니다. 46,00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에 비하면 조금 지금 KT가 이래저래 좀 곤란한 일을 좀 많이 겪고 있죠. 지금 투지 종료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무슨 항고 공판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 46,000원에 2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KT는 지금은 이제 뭐 손해가 깊으신 상황입니다. 따라서요, 뭐 이미 패턴을 뭐 보면은 본이든 본이 아니든 중장기 투자로 이미 전환을 하셨을 거고요. 아마 궁금하신 것은 지금 20% 비중 정도면은 내년도에 어차피 상반기까지는 또 유럽 문제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니까요. 통신이라든가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LTE 때문에 조금 주춤했긴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뭐 CJ 헬로비전의 MVNO 사업을 임대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300~400만 가입자가 나오게 되면 또 가입자 수로 SK텔레콤과 육박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상반기에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요, 동사는 지금 배당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배당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자연스럽게 배당 자격 얻으시고요. 배당을 받으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하면요. 배당 기산일이 이제 지나고 나면 다음날 뭐 현금 배당은 배당락이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우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출렁 빠지죠. 그런 부분이 통상 1월 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연상을 해보면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배당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더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뭐 대략 한 4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39,000원 정도에서 배당 이후에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연초에 저점이 또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마 36,000원에서 37,000원 사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 가격이 온다면 내년 초에 뭐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20% 정도 추가 매수를 해 주십시오. 배당 자격 얻고 내년에 추가 매수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세팅을 한 40%짜리를 해 주신다면 그 정도 패턴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에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30대 중반입니다. 아, 저는 20대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뭐 비슷한다고 하면은 뻥이고요. 예, 농담이고요. 야, 어쨌거나 이제 한창 열심히 살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요즘 재테크는 잘 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샀던 것들이 장기 보유로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예, 예. 네, 팔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 네, 그 LG U 플러스하고 한전을 가지고 있는데, 한전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LG U 플러스와 한전 산업이요. 네네, 예. LG U 플러스는 6,150원에 65% 가지고 있고요. 네. 한전 산업은 8,100원에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1 비중을 해서 전체를 가지고 지금 100%를 다 지금 현금 비중 없이 지금 다 쓰신 셈이군요. 네, 한전 산업이 지금 처음에 12,000원대까지 네.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이어서 좀 낮춰놓은 게 그 정도고요. 네. 그래서 두 종목 다 이제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바꾸고 싶은데 예. 한전을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하면 좋을지, 또 LG 플러스는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 두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 종목으로 해서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 100%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없을 것 같고, 종목에 대한 어떤 교체 매매라든가 아니면 현금 확보 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자, 그럼 우리 장규철 전문가님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 좋을지, 종목 교체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런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전략을 한번 짜봐달라고 부탁을 드려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요. 네. 예. 일단 뭐 두 종목 다 뭐 좋은 회사를 잘 그러니까요. 보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너무 오래 이제 보유를 하시다 보니까 바꾸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4G 서비스, LTE 서비스에서 50만 명을 오늘 뭐 돌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루에 뭐 10,000명에서 13,000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는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4분기에도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먼저 LG U 플러스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LG U 플러스는 그 수급도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52주 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 대비 지금 2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보통 바닥 대비 2배 정도 올라오면 기간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LG U 플러스는 올라오면서 조정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9,000원 이상에서 한번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50원 중고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배당도 받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한전산업은 뭐 오랫동안 그 고점에 매수하셔서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단가를 낮추신 그런 경우인데요. 한전산업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특히 뭐 전력량계라든가 원격 검침이라든가 이런 쪽도 아마 새로운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도 뭐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2010년도에 들어올 때 한 17,000원까지 올랐다가 아마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12,000원대 사셔가지고 다소 비싸게 사셨는데요. 현재는 지금 7,090원에 위치해 있죠. 일단 저점을 잡고서 이제 상승을 시작하려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 7월에 단기 반등이 나왔던 자리까지 한 9,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반등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더 수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들 풀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가 와 있는데요. 3만 원에 15%입니다. 네, 동사는 알집, 뭐 알소프트, 뭐 네. 알시리즈 이런 쪽이 하고요. 근데 게임도 일부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2011년 말, 2012년 초 해가지고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어떤 과제 사업으로 이렇게 육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도 맞고요. 안철수 연구소라는 부분이 물론 뭐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만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도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어울려서 쭉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금 이제 힘에 겨우하고 있지 않느냐 상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요. 주봉을 보시면 좀 올라왔고요.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무리수를 이제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것이 이 정도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소프트 산업 전체가 올라갈 만한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오늘이나 내일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급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적에는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정이란 부분은 대략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내리 눌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3만 원이 사시고요. 15%시고 지금 가격이 32,200원이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일단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랫단이요. 25,000원쯤에 재매수를 해주시는 걸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패턴에서는 그렇게 조정만 득하고 난다면 아직은 저평가 상태고 올라가던 힘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해서 43,000원 정도까지 최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동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효성 OMB 보겠습니다. 7,390원에 20%입니다. 네, 효성 OMB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OMB는 뭐 국내 1위의 유기질 비료 업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 동사는 그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그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될 때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단기적으로 급등한다면 일단 차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1월 초에는 14,000원까지 올랐다가 아주 소형주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는 세게 올라가는데요.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 부근인 7,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려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9,000원 부근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인 9,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설정해보고 그 가격이 온다면 일단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진해운 볼까요? 1,350원에 40%입니다. 네, 굉장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유로존 문제는 아직 멀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꾸 전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뚜렷하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뭐 1, 4분기 정도면 유로존 문제가 끝이 난다고 본다면 해운업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닥을 찍고 있는 점이 내년 초부터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차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진해운은 최근에 뭐 자녀들과 해가지고 뭐 지분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해운업에 대한 어떤 그 해운 협회 출범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동맥을 해서 덜 깨지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방패막이를 좀 만들었다는 점이 뭐 좋은 재료가 돼서 지난 이틀 전에는 상한가도 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현재 패턴은 그 부분에서 바닥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중장기로 보시고 1,350원에 40%를 들어가신 거라면 이 가격 정도면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몰고 나가시면 넓게 보신다면 내년도 한 6월이나 7월 정도면은 한 17,000원까지는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중장기가 아니시라면은 이 경우엔 들어가서 있다 보면 좀 내려오게 되면 자꾸 손절만 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장기 매매가 아니시라면 그냥 잘라 주실 것을 내일 월요일 날이요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중장기라면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차 살펴봅니다. 20만 원에 20%입니다. 네,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경기가 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그 성장하면서 그 돋보이는 그런 실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이런 신공장도 계속 내년에 그 더 넓힐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다만 그 주가가 최근에 그 25만 7천 원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주가 추세가 좀 둔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분간 횡보 박스권 고점에서의 그 20만 원에서 한 24만 원 정도의 고점 박스권에서의 횡보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이었던 24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고 현재는 뭐 매수하신 가격인 20만 원 정도를 지지하는 설정해서 가져가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한번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 들리십니까? 네, 시청자님. 지금 전화 연결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조금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해 볼 테고요. 자, 지금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신 종목들 가운데 좀 더 하고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우조선해양이 와 있는데요. 24,900원에 20%를 갖고 계신데 이 종목은 윤영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죠. 네, 대우조선은 뭐 잠수함을 만드는 거는 굉장한 기술력을 요하는데요. 과거 역사에 독일에서 들여와서 조립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거꾸로 독일을 이겨나갈 만큼 세계적인 수준의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또 1조 원의 전후에 육박하는 걸 또 수주를 따냈고요. 이런 부분 또 굉장히 수주가 늘고 하는 부분이요. 다 좋습니다. 조선업 쪽은 빅3는 정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 또 유럽 위기라는 게 그 조선, 플랜트, 금융 이런 부분을 갖다가 뿌리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 저리에 금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연히 불안정합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현중이나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나간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유럽 위기가 바로 이쪽으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 족쇄만 풀리면 펄펄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동사는 지금 뭐 24,900원에 사시고요. 현재 가격이 25,800원이니까 차트를 잠깐 보시면 바닥을 뜨고 올라가서 아직도 수익 상황이시고요. 얼마 전에 그 김정일 사망 때문에 쭉 빠졌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양새는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12월 28일쯤 되면 배당락과 더불어 다시 한번 저점을 찍으러 내려올 것으로 일단은 봅니다. 따라서요. 밑에서 사셨지만 약간 수익인 부분을 챙겨 주셨다가 다시 더 저점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 판단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연말 29일 폐장일 전에 한번 잘라주시고요. 내리기 시작할 때요. 그리고 나서 연초라든가 이런 경우에 동사는 진입 시점이라는 거는 뭐 23,000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가격에 진입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대우조선에 대한 레이스를 펼치신다면 넓게 보고 간다면은 상당히 향후에 건드려야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유럽 때문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걸어나기는 어려우나 넓게 보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판단해 봅니다. 중장기로 넓게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면 4만 원은 가는 종목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100만 원에 사셨군요. 자, 비중은 20%입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일단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또 간판 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스마트폰에서 그 세계 1등으로 올라서면서 꾸준한 수익을 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반도체나 LCD 쪽에서는 좀 부진했지만 내년 2분기 이후에는 더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을 내면서 향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력을 짜보면요. 현재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100만 원대 심리적인 그런 가격을 극복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습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내년에 더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30만 원 이상 길게 보시고 가져가 보신 전략을 권해드리겠고요. 심리적으로는 이제 100만 원의 지지는 이제는 지난번 그 김정일 사망 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 밀리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하고 쭉 한번 가져가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한진중공업을 샀는데요. 네, 가격과 비중은요? 19,700원에 50%를 샀어요. 근데 네. 25,000원 가면 팔으려고 그랬는데요. 네. 가자 말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50원 손실이에요. 50원. 사신 가격에 비하면 뭐 네, 이렇게 어떻게 손실이라고 하면 하기엔 좀 될까요? 적네요. 예. 자, 그럼 25,000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전체적으로 전망을 한번 종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윤영식 의원께서 풀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조금 전에도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조선업은 이제 빅3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 세계
조선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진중공업은 뭐 우리나라 빅3가 세계 1, 2, 3인데요. 거기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수주도 좋지 않고, 물론 한진중공업 자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시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파업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서 현재 한진중공업의 메리트는 뭐냐면, 그런 시위라든가 뭐 점거 사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러다 수주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하게 싸진 겁니다. 무지하게 싸졌고, 이제는 그 싸진 상황에서 그런 노사 문제도 끝이 났고요. 그것도 해결됐고 굉장히 싸져 있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또 유럽 문제 때문에 조선업이 안 좋기는 하지만은 향후에 이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싸다는 것을 메리트로 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싸니까 이제 뭐 더 빠질 거는 없어 보이고 두고 묻어놔도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온 매수세가 여기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싸지 않기 때문에 또 단기로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 또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밀려내리게 되는 거고, 현재 조선업, 특히 뭐 빅3를 제외한 조선업이 올라갈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 현재는 19,700원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60일 이평선이 19,3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300원이 깨지게 되면 다음번에 다시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손절을 해주시는 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고요. 19,300원을 깨지지 않고 버텨줄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싸다는 이유로 매집이 되고요. 점점 유로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국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내년이라고 본다면, 이 정도 바닥이면 쭉 장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패턴을 보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갖고 몰고 나가시면 됩니다. 동사는 단기로 게임을 할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50원 빠진 거 가지고 신경을 쓰시는 것은 아무래도 중장기 투자 패턴이 아니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중장기 패턴이 아니시라면은 그냥 본전 정도에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한솔재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800원에 20%를 갖고 계시는데요. 네, 한솔재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재지는 뭐 인쇄용지라든가 백판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뭐 최대 제지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또한 그 주가는 최근에 그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자회사인 한솔 건설의 문제로 이렇게 주가가 좀 저평가된 상태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작을 짜보겠습니다. 지금 그 한솔재지는 200일선을 깨고 다소 눌리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최근에는 다소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단숨에 전고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주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직전 고점 부분인 9,500원 내지 10,000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로 대응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그 자회사 문제가 완전히 일단락이 되면 일단 제 가치를 찾아서 뭐 19,000원, 20,000원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다소 시일이 많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55,800원에 10% 갖고 계시는데 이거 10만 원 이상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십니다. 예, 55,800원이 매수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차트상이요, 2009년도에 사시고 여지껏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건데 한때는 또 59,000원까지 빠지고 지금은 또 한 86,000원까지 올라오는 걸 쭉 역사를 보고 계신데요. 상당히 정도 많이 들으실 거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아마 뭐 굉장히 잘 알고 있거나 믿음이 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한 종목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제 뭐 친숙해지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게 생기기가 어려운데요. 생기시고 이렇게 오랜 기간 가지고 계시다면 10만 원까지 가면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분간 몇 년 내의 가장 최악의 경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라는 게 뭐 세상 이치가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안 좋은 게 지나면 또 좋은 일이 오고 좋은 게 너무 지나치면 또 안 좋게 되고요. 그런 거라고 본다면 최악의 경우를 통과하면서도 가격이 86,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0만 원을 목표로 잡기에는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아깝죠. 따라서요, 동사는 처음 먹으신 마음대로 대략 저 위쪽에요 16만 원이나 20만 원대까지 목표를 잡으시고요. 향후에 1, 2년 정도를 더 끌고 가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따라서요, 단기적으로 동사가 무슨 뭐 실적이 지금 안 좋은데 향후에 좋아질 거라는 둥 뭐 또 무슨 뉴스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고요. 쭉 끌고 나가셔서요, 최종 목표는 20만 원 잡으셔도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ST 큐브를 보겠습니다. 4,300원에 사셨고요. 비중 절반, 50%입니다. 네, ST 큐브 말씀드리겠습니다. ST 큐브 하면 그 로봇 제어 모듈 그런 또는 무선 모바일 서비스 관련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실적은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동사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유는 동사의 최대 주주인 박병수 최대 주주가 그 수암재단의 그 이사장으로 이렇게 있다고 알려지면서 그 황우석 관련 테마주로 부각이 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매수하셔서 한 200원 정도 밀린 상황인데요. 이러한 종목은 사실 그 기업의 내용보다는 시장의 심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신 가격에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정하셔서 그 라인을 깼을 때는 바로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5일선이었던 3,800원 정도 이런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즉시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회사의 크기에 비해서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전 고점이었던 5,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매도하셔서 수익을 확보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의 매수가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예, 최근 들어서 뭐 연말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바이오 쪽에 그 황우석 박사가 뭐 맘모스 복제 얘기 나오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요. 글쎄 저번에만큼 그렇게 세게 불이 붙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오리엔트 바이오를 관심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회사 내용은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별로 좋지 않은데 뭐 그렇게 많은 적자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뭐 마이너스로 뭐 자본 잠식이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요거에도 거의 떨어졌고요.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인데 바닥에서 이유 없이 이제 테마 성향으로 오르게 되고요. 올라가는 부분들이 일단 꺾여서 다시 턴에서 오르겠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수는 저에게 묻히시면 저는 이 가격에서는 매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향 또 하향 양쪽을 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추세선을 설정을 해놓고요. 쉽게 표현해서 위쪽으로 현재는 1,000원 가격대가 있으니까 1,000원을 돌파하고 1,050원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올라가는 탄력이 붙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이런 상태에서 했다가 밑으로 쭉 빠지고 되면 손절밖에는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매수라면은요 일단 1,000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따라 붙으셨다가 1,0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는 이런 전략을 쓰신다면 매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리엔트 바이오까지 여러분께 종목 상담을 진행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용식 전문가, 정규철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23일 금요일 순서까지 이번 한 주 장세에 대해서 모두 또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올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장이 한 주간 열리게 되죠. 아마 월화수 목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또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 어제 뭐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음 주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 장세는 특별히 또 여러분께서 보다 더 신경 많이 쓰시면서 대응을 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센투자 플러스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장세 정리해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